추석 저녁이었다. 민호가 예약한 강남의 고급 한옥 레스토랑. 부모님, 형제들, 그리고 처음으로 민호 친구라는 소개를 받은 이수아까지 모두 모인 자리. 수아가 테이블 아래로 종이 한 장을 밀어 넣었다. 이혼 서류였다. 민호의 서명은 이미 되어 있었다. 언니, 여기만 하세요. 조용히 끝내는 게 서로에게 좋잖아요. 그녀의 속삭임은 달콤했다. 승리자의 미소였다. 나는 서류를 내려다봤다.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 순간 준호가 웃었다. 13살 아들이 처음으로 큰 소리를 내며 웃었다. 아줌마, 아빠가 회사 돈으로 아줌마 사업에 투자한 거 다 알아요.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시아버지가 젓가락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준호는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돌렸다. 내가 몰래 찍어준 자료였다. 민호가 회사 공금 5억을 수아의 뷰티 브랜드 투자 명목으로 빼돌린 내역, 카톡 대화, 송금 기록까지.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수아는 당황하며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떨렸다. 준호야, 무슨 소리야? 오해야? 하지만 이미 늦었다. 시아버지가 천천히 일어섰다. 민호야, 이게 사실이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류를 테이블 중앙에 내려놓았다. 서명란은 비어 있었다. 나는 2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 민호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지고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나기 시작한 때부터.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다. 우리는 대학 동아리에서 만나 17년을 함께했다. 준호를 낳고 민호가 중소기업 상무로 승진하며 우리는 행복한 중산층이라는 틀 안에 딱 들어맞았다. 그러나 증거는 쌓였다. 민호의 핸드폰 잠금 해제 비밀번호는 여전히 우리 결혼기념일이었다. 그게 결정적 실수였다. 수아와의 카톡, 호텔 예약 내역, 아내는 몰라요. 걱정 마세요. 라는 문장 하나하나가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울지 않았다. 울면 진다는 걸 알았다. 이 사회에서 여자가 울면 약자가 되고 약자는 잃는다. 대신 참았다. 준호 앞에서 웃었고 시어머니께 효도했으며 민호의 셔츠를 다림질했다. 밤마다 혼자 와인 한 잔을 따라 마시며 생각했다. 이혼하면 내가 얻는 건 뭐지? 위자료 몇 푼과 기혼녀라는 꼬리표뿐인가? 그래서 결심했다. 이혼은 하겠지만 그 전에 그들이 가진 걸 모두 빼앗겠다. 준호는 어느 날 내 방에서 울었다. 엄마, 아빠가 다른 아줌마랑 있는 거 봤어. 그 아이의 눈물이 내 마지막 망설임을 녹였다. 나는 준호에게 모든 걸 보여주지 않았다. 다만 필요한 만큼만. 준호야, 아빠가 잘못했어. 하지만 우리가 증거를 모아야 해 말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아이는 더 조용해졌다. 학교 성적은 올랐지만 웃음이 줄었다. 추석 모임은 내가 고른 날이었다. 민호가 수아를 데려오겠다고 했을 때 나는 흔쾌히 승낙했다. 가족들한테 소개하고 싶다면서? 좋아. 그리고 오늘 모든 게 시작됐다. 시아버지가 민호를 별채로 데려갔다. 나와 수아, 준호만 식당 안에 남았다. 다른 가족들은 어색한 핑계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아가 처음으로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애까지 이용하다니? 나는 미소 지었다. 애까지. 수아 씨, 당신이 먼저 가족 모임에 끼어들었잖아요. 이혼장까지 들고.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민호 오빠가 언니랑 끝내고 싶다고. 그래요. 그럼 왜 공금 횡령까지 하면서 당신 사업에 돈을 넣었을까요? 수아는 입을 다물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준호야, 집에 가자. 차 안에서 준호가 물었다. 엄마, 이제 아빠 망했어? 나는 핸들을 꽉 쥐었다. 아직 아니야. 시작이야. 집에 돌아와서야 나는 무너졌다. 화장실에서 토했다. 위산이 목을 태웠다. 거울 속 내 얼굴은 낯설었다. 눈이 너무 차가웠다. 그날 밤 민호가 전화했다. 지은아, 제발 아버지한테 말하지 말자. 내가 다 갚을게. 나는 조용히 말했다. 늦었어, 민호 씨. 다음 날 회사 감사팀에 익명 제보가 들어갔다. 내가 보낸 거였다. 증거는 완벽했다. 일주일 뒤 민호는 대기 발령 받았다. 회사 내부 게시판에 상무 공금 횡령 의혹이라는 소문이 퍼졌다. 수아의 인스타그램엔 악플이 쏟아졌다. 그녀의 뷰티 브랜드는 투자자들로부터 철회 통보를 받았다. 나는 그 소식을 뉴스와 댓글로 확인하며 커피를 마셨다. 가슴이 뛰었다. 처음엔 쾌감이었다. 하지만 곧 메스꺼움이 밀려왔다. 준호가 물었다. 엄마, 이제 행복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민호가 집으로 왔다. 비 오는 밤, 술에 취해 문을 두드렸다. 지은아, 나 좀 봐줘. 내가 잘못했어. 나는 인터폰으로 말했다. 경비 불러줄까? 그는 울었다. 문 밖에서 소리 내 울었다. 준호가 방에서 나와 내 옆에 섰다. 엄마, 아빠 불쌍해. 그 말에 내 심장이 찢어졌다. 하지만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그날 이후 준호는 아빠를 피했다. 나도 피했다. 우리는 서로를 피하며 살았다. 수아는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언니, 너무하세요? 나 임신했어요.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다만 산부인과 기록을 해킹한 지인에게 부탁해 확인했다. 거짓이었다. 나는 점점 더 깊이 들어갔다. 민호의 회사 주식 계좌, 수아의 과거 대출 기록, 심지어 수아가 이전 남자친구에게서 받은 협박 메시지까지. 내가 가진 무기는 많아졌다. 하지만 잠은 줄어들었다. 민호가 반격을 시작했다. 그는 나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아내로 만들려 했다. 회사 동료들에게 아내가 우울증 약을 먹는다 오는 소문을 퍼뜨렸다. 준호 학교 학부모 단체방에도 범마가 애를 조종한다 이는 말이 돌았다. 나는 처음으로 두려웠다. 내가 잘못한 걸까? 하지만 곧 깨달았다. 이건 그들의 생존 방식이다. 약한 척하며 물어뜯는.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이혼 전문, 냉철한 여자 변호사였다. 공금 횡령 증거 있으면 위자료 10억 이상 가능해요. 다만 아이 양육권 싸움은 치열할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양육권은 포기 안 해요. 준호가 내 방에 들어왔다. 엄마, 아빠가 나 만나자고 했어. 나는 놀랐다. 어디서? 학교 앞에서 기다린대. 나는 준호를 안았다. 가지마, 아빠가 무서워.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엄마가 슬퍼할까봐. 그 말에 나는 울었다. 준호 앞에서 처음으로.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 빨리 끝내야 한다.
나는 수아의 과거를 깊이 팠다. 그녀가 이전 남자친구에게서 받은 폭행 신고 기록, 위조된 학력,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권민호 회사에 입사할 때 제출한 가짜 경력 증명서. 나는 그것을 회사 인사팀에 익명으로 보냈다. 수아는 해고됐다. 그리고 민호는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소식이 알려진 날 시어머니가 집으로 왔다. 지은아, 제발 민호 좀 살려줘. 나는 차를 대접하며 말했다. 어머니, 민호가 먼저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울었다. 나는 울지 않았다. 준호가 방에서 나왔다. 할머니, 아빠가 잘못했어요. 그날 시어머니는 빈손으로 돌아갔다. 나는 점점 더 외로워졌다. 친구들은 멀어졌다. 너무 무섭다는 눈빛이었다. 밤마다 꿈을 꿨다. 민호와 수아가 웃으며 나를 내려다보는 꿈. 깨어나면 땀이 흥건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됐다. 민호는 구속 위기를 맞았다. 수아는 잠적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나는 법정에 섰다. 증인으로. 민호가 나를 봤다. 그 눈빛은 증오였다. 너 때문에. 나는 담담히 증언했다. 공금 횡령 사실, 카톡 대화, 송금 내역. 재판이 끝난 뒤 민호가 변호사를 통해 제안했다. 합의하자. 내가 모든 재산 양보할게. 나는 거절했다. 준호가 물었다. 엄마, 아빠 감옥 가면 어떡해? 나는 대답했다. 그건 아빠가 선택한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흔들렸다. 준호의 눈이 점점 나를 피했다. 수아가 갑자기 나타났다. 우리 집 앞에서. 언니, 나 좀 도와줘요. 민호 오빠가 나버렸어요. 나는 문을 열었다. 그녀는 울었다. 임신복처럼 보이는 옷을 입고 있었다. 나는 물 한 잔을 주며 말했다. 임신 축하해요. 그런데 아빠가 누구죠? 수아는 입을 다물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했다. 그녀가 민호 오빠가 강요했다고 말하는 순간. 그 녹음은 나중에 검찰에 제출됐다. 민호는 결국 실형을 받았다. 3년. 선고날, 나는 법정 밖에서 기다렸다. 민호가 호송차에 오르며 나를 봤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증오가 아니었다. 공허였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준호가 방에 있었다. 엄마, 이제 끝났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었다. 내 안에 무언가가 깨져 있었다. 민호가 수감된 뒤 나는 이혼 소송에서 완승했다. 재산 대부분과 양육권.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강남, 높은 층. 준호는 적응하지 못했다. 학교에서 싸움, 성적 하락. 상담 선생님이 전화했다. 준호가 폭력적이에요. 트라우마 같아요. 나는 상담소를 찾았다. 심리치료사에게 모든 걸 말했다. 복수는 끝났지만 아이가 피해자예요. 나는 대답했다. 알아요. 준호가 어느 날 말했다. 엄마, 내가 그날 울은 거 후회돼. 나는 아이를 안았다. 미안해. 하지만 이미 늦었다. 수아는 결국 해외로 도피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빚만 남기고. 나는 직장에 복귀했다. 다시 일하며 살았다. 밤마다 옛날 사진을 봤다.
민호와 내가 웃던 사진. 그때의 나는 어디 갔을까? 준호가 대학에 가는 날이 왔다. 아이를 배웅하며 말했다. 행복하길 바래.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혼자 남았다. 넓은 집, 높은 층. 창밖 서울 야경을 보며 생각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그 맛은 오래가지 않았다. 민호가 출소했다는 소식을 들은 날, 나는 옛집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다. 그는 늙어 보였다. 머리가 희끗희끗했다. 우리는 마주쳤다. 그가 먼저 다가왔다. 지은아. 나는 고개를 들었다. 오랜만이네요. 그는 앉았다. 준호 잘 지내? 대학 다녀. 침묵이 흘렀다. 민호가 말했다. 내가 다 잘못했어. 나는 커피를 마셨다. 알아요. 그는 울지 않았다. 나도 울지 않았다. 그가 떠난 뒤 나는 창밖을 봤다. 서울은 여전히 번쩍였다. 집에 돌아와 준호의 빈 방을 봤다. 아이의 옛 장난감 하나가 남아 있었다. 나는 그것을 손에 쥐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나는 아직도 그날 추석 테이블 위에 이혼 서류를 본다. 그리고 준호의 웃음을 듣는다. 이게 정의였을까? 아니면 내가 괴물이 된 걸까?